그럼 상우님 입장에서 사실 이미 답변을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면 이 질문을 패스하셔도 되는데, 일을 잘한다는 게 상우님한테 어떤 건가요? 일을 잘한다. 네. 저 사람 일을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우님이 지향하는 바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제 기준에서는 최소 노동 최대 효과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나 조금 디폴트인 느낌인 거고, 그런데 그거 이상의 뭐 나쁜 말로 하면은 잔머리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좀 좋은 말로 하면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맨날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어떤 일상 속에서도 한 포인트에 다른 거를 찾아내서 그걸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루틴한 업무 속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끝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일이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동감합니다. 그 사실 상우님이 말한 게 다 너무 온라인돼 있어서 너무 명확하게 와닿는데, 결국 외주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니까 13시간 일한다고 그게 최소 효과 최소 노동 최대 효과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아, 상황이라. 근데 어찌됐든 지향하시는 바는 ROI가 나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네. 그 대표가 그 규모가 더 커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우스 오브 낭만과 패션 업종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상우님이 SEO를 하다가 패션 브랜드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사실 네. 되게 의아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미 SEO로도 외주가 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돈을 네. 벌려면 충분히 잘 버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SEO를 그냥 안 하고 싶고 지인들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외주를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좀 안 하고 하우스 오브 낭만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걱정이었던 부분은, 제가 패션 업종을 잘 모르지만 인사이트에서 뭐 물론 패션 마켓 성공 전략도 있고 하지만 제가 그 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패션 업종은 너무 레드오션이지 않나? 그때 음, 상우님이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만 8,400개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와, 그렇게 패션이 난리 나는 시장인데, 레드오션인데, 이런 시장에서 약간 하우스 오브 낭만의 성장 전략이 뭔지가 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우님이 한번 우리 브랜드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 전략이고 이렇게 크고 싶다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영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브랜드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패션 브랜드고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아이템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길에 한 0.00001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저는 경쟁자들을 굳이 패션으로 두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지금 콜라보를 기획 중인 어떤 것도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꼭 패션 쪽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문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패션이라는 곳 안에서는 조금 우리는 패션 카테고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사실 딱히 아까 레드오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너무 작은 브랜드다 보니까 시장 조사도 딱히 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떤 리포트들 같은 데서 뭐 남성복지장의 규모, 여성복지장의 규모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어떤 평균이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게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차별점도 발견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스나 이미 형성된 시장이나 거기서 우리 브랜드를 떼어내고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 상우님이 답변 주신 거는 레드오션이 시장에서 하우스 오브 낭만이 살아나는 전략을 우선 패션 카테고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인 것 네, 같아요. 일단 나는 네, 문화기업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도 굳이 패션이랑 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근데 공감이 갔던 게, 그때 상우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해 주셨던 행사가 무슨 클럽이었어요. 근데 클럽인데 EDM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음악이었죠? 레게 음악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레게 음악과 하우스 오브 낭만이 콜라보로 그런 행사를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맥락도, 아,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저는 너무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네, 음악이랑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패션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다른 컨텐츠랑 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갔긴 했는데,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션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인식할 것 같아요. 아직은. 나와 있는 네. 아이템 쪽은. 모자를 팔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이 모자를 파는 패션 브랜드로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상호님이 문화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패션의 중심에 있으실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인사이터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고 지금 그냥 아주 그 시작 단계를 교육만 일단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상우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생각하는 월드는 세계관은 크잖아요. 근데 네.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상우님께서는 패션으로 살아남는 게 저는 가장 큰 어젠다라고 보는데 그럼 네. 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성장 전략이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주변에서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1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스몰 브랜드의 생존 전략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스몰 브랜드가 생존을 하려면 대표가 생존을 포기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초기에 자본금도 없고 뭐 엄청난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킹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도 아니라면은 몸으로 정말 많이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뭐 1000개, 2000개, 뭐 10,000개, 10만 개를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10개 파는 게 중요하고 5개 파는 게 중요하고 100개 파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몸으로 뛰어가면서 고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알려줄 팬들을 찾거나 그게 훨씬 더 빠른 전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제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어떤 분들이 뭐 착용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핏이 뭐 어떤 분들과 맞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캠핑 쪽의 어떤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우리 제품이랑 맞다. 저는 그러면은 캠핑을 갑니다. 가서 그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브랜드도 알리고 하다 보면 그 인간적인 라포가 요즘에 막 그런 말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1000명 모으기 1000명만 모으면은 뭐가 뭐 어떻게 된다 아니면은 뭐 10,000명 모으기 하는데 생각보다 어떤 정보성 컨텐츠가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제품을 파는 브랜드가 그렇게 더욱이 자본금이 없는 스몰 브랜드가 그 정도의 팔로워를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근데 그거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제 생각에는 직접 만나서 직접 설득하고 직접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실제 제 경험도 그랬고 그래서 초기에는 돌아다닐 수 있을 그러니까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그 집단 안에 직접 들어간다. 두 발로 들어간다. 그게 제 어떤 차별화까지 모르겠는데 전략 아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상우님이 창업하시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은 키르키즈스탄을 가시고, 그리고 또 전화하면은 또 캠핑 갔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뭐 하냐고 하면 일본으로 가신다고 하고, 이런 게, 창업자가 왜 이렇게 놀아? 저는 그 생각 했었거든요. 네. 상우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다 아, 그렇죠. 시딩을 하시려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상우님의 인스타 보면 피드에 외국인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일본인들도 너무 많고, 캠핑했던 사진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낭만이라는 핏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사람들,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런 패션 브랜드로서 단기적 성장 전략은 뭐냐? 일단 레드오션인 건 모르겠고, 우리가 초기 브랜드인데 무슨 대기업에서 경쟁할 거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의 말도 너무 공감이 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상우님은 책상 앞에 거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맥락도 너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그냥 몸으로 뛰고 몸으로 판다. 의 네. 맥락도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스몰 브랜드라면 굉장히 그 마음에 두고두고 저는 곱씹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창업을 하고 대표가 이제 스몰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저도 그랬고 책상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메타를 어떻게 돌리지, 뭐 사이트를 어떻게 개선하지,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고민하는데 그거보다는 밖에서 뛰고 유저를 만나고 이런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저는 마케팅 포인트나 브랜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우스 오브 낭만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외국인 사진이 많다라는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네.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약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대중문화예술이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큰 키워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였어요. 근데 네. 상우님은 그 낯설게 하기를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걸 알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비주얼이나 이런 게 너무 남달라서 대부분 아, 외국인이 많고 일반적으로 패션 브랜드면 모델을 쓰는데 모델을 쓰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친구들 일반인들한테 이제 모자를 그 사거나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쓰면 그 부분을 이제 촬영해서 업로드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마케팅이나 브랜딩적인 본인의 노하우나 엣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양한 어떤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니고 제 생각일 뿐이니까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요즘 같은 SNS 시장에서 정말 수많은 이미지들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컨텐츠라기보다는 어떤 눈이 가는 컨텐츠나 아니면은 눈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저는 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상하는
부분을 한 번은 뒤엎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가 제 일단 생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제품에 한글이 일단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제품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뻔하게 어떤 뭐 한국인이 한글 써져 있는 모자를 쓰고 어떤 되게 다른 브랜드의 모델처럼 되게 멋있는 포즈를 짓고 있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외국인과 한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한번 조금 낙타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표정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모델들은 다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이제 뭐 모델들 사진을 보면은 다 얼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피드를 넘기다가도 되게 크게 웃고 있는 얼굴이 한번 딱 보이면은 저는 그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도 눈길은 한번 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였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피드 속에 등장한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낙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품과 모델이 낙타를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 이미지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낙타 포인트를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 결국에는 다 의도하신 거네요. 아, 네. 뭐 너무 잘 저, 먹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의도는 했습니다. 아니, 다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이 상우님한테는 낙차라고 표현되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상한 바를 깨는 뭔가 비주얼적인 거나 마케팅적인 브랜딩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의외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못했는데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의외성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낭만이라는 모자를 제가 실물로 그때 샀거든요. 예, 사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글 폰트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행복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모자를 진짜 산 이유가 원래 한글 프린팅이 되어 있으면 촌스럽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전혀 촌스럽지 않았고 저는 이거를 그냥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호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우스 오브 낭만의 또 다른 모자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낭만이라고 써 있고 전 이 포인트가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게 로고가 웃는 모양으로 저는 기획하신 거라 생각했거든요. 맞으실까요? 네. 미소를 아, 형상화한 네. 그래서 브랜드의 일단 프로덕트 자체가 너무 예쁘다, 촌스럽지 않고 근데 거기를 넘어서 상우님이 생각하는 낙차를 프로덕트에 이미 주셨네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네, 폰트를 보통 패션 브랜드가 삽입하지 않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한글이 프린팅되어 있는 모자를 쓰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일단 낯설다. 네. 네. 그리고 얼굴을 그렇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게 의도적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생긴 인스타그램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빨리 늘고 인게이지먼트가 좀 많나 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으로 인사이터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게 됩니다. 직접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그 지금 인사이트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인사이트도 늘 고민이거든요.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낯설게 하기를 할까,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낯설게 하기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그걸 이제 작은 브랜드로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그 노하우가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브랜드를 고민하거나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고민할 때 이런 낯설기 하기 개념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고민하시면 더 좋은 아웃풋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제 사실 일에 대한 질문도 드렸고 그 상우님이 하시는 그런 하우스 오브 낭만에 대한 질문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비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개인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이제 하우스 오브 낭만이 아까 인트로 때 문화적인 브랜드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엄청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로 키우고 싶으신 건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아까 초반에 문화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하면 저는 IP 사업을 하고 싶은 거고 이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는 IP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고 어떤 기술 개발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멘탈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아니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 같거든요. 어떤 너무 기술에 조금 치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한 가운데에 있는 조금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제가 내린 정의는 조금 남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나로서 좀 웃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디자인을 할 때도 기조가 있는 사람도 그걸 보는 사람도
그래서 함께 있는 공간도 조금 미소 지어질 수 있는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나중에 뭐 어떤 공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든 서비스를 하든 그 결과물은 항상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네 브랜드는 뭐 얘네 브랜드가 내는 모든 것들은 아니면 얘네 브랜드가 만든 공간을 가면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미소가 지어져. 저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어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데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비전인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무슨 뭐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때 패션을 전공하면서도 어떤 브랜드를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도 아니고 오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생각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비전도 이 브랜드를 통해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를 받건 뭐 미소를 지을 수 있건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게 어떤 개인과 브랜드에 조금 일치하는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약간 구상 월드, 큰 구상 월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고 싶다. 근데 네. 그 이유는 사실 디스토피아, 미래를 약간 디스토피아로 보시는 관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로만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죠. 그리고 자살률은 굉장히 높고, 근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은 여전히 그때 그 간극이 너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빠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크놀로지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가 뭐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기보다 사실 저는 더 빨리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우님 실제 친형님이 또 AI 개발자시기도 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텐데.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소를 잃지 않게 뭔가 웃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 역할을 하고 싶다가 약간 하우스 오브 낭만의 정성적인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정량적으로는 이제 IP로 그걸 풀고 싶다. 그 공간이든 네. 패션이든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든 IP 비즈니스로 우리가 뭔가 웃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항상 주변에서 뭐 어떻게 나중에 하고 싶어 하면은 저는 그냥 나는 디즈니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어른들의 동화 같은 브랜드랄까? 근데 그 형태에 대해서는 되게 열려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어른들의 동화 같은 브랜드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그런 개인의 비전과 관련돼서도 뭐 사실 사모님이 이미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이 브랜드를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다르지 않는 걸로 저는 들리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상우님이 꿈꾸는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되더라도 네. 본인이 낭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일에 치일 수 있고 본인이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HR적인 이슈 그리고 뭐 다양한 비즈니스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안에서 개인의 낭만과 비전은 어떻게 지키실 건지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외향적인 성격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세상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진 못하는데 그래도 이 브랜드를 시작하고 이 브랜드의 메시지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핑계 삼아서 뭔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믿음이 생겼는데 꼭 내 안에 어떤 자아나 그런 것들보다도 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앞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차피 뭐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브랜드를 핑계로 뭐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낭만도 들어보고 또 그것도 같이 나눠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조금 되게 많이 벗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제 어떤 사고나 아니면 생각들을 많이 넓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뭐 개인적으로는 뭐 딱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 어떻게 되겠다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봤을 때 그냥 이 브랜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냥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주변 사람과 아니면 좀 넓은 의미에서 더 많은 세상이 조금 더 미소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보냐, 유토피아로 보냐라고 했을 땐 저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이 염세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뭔가 디스토피아적일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미래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제가 일단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갖고 사는 편인데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삶에서 리스크를 많이 못 지는 그런 액션들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오지도 않은 미래이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현실이 너무 빡빡하니까. 그래서 근데 뭐 상우님 말씀처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게 맞나? 인생은 너무 짧은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모자른 세상인데 창업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뭔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보고 네. 네, 그런 젊은 나이에는 그런 낭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을 했으면 인사이터 창업을 못했을 거라. 네. 근데 창업을 너무 힘드니까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못 모르고 해서 또 이렇게 한 거고 또 지금 지나고 보면 후회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용기와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낭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모든 인터뷰 오울러 분들한테 모두 다 여쭤보긴 했어요. 그 상우님도 인사이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번 하신 것 같은데 13번 했습니다. 아, 14번 했습니다. 그걸 세고 계신가요? 네. 뭐, 그 정도 하니까 저랑 이렇게 또 이렇게 친해지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뭐, 그럼 한번 여쭤보시면, 인사이터는 사모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었을 거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좀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에서 인사이터가 뭐 모든 인사이터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좋았냐 하면은 그 순간순간에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브랜드를 함에 있어서 인사이터가 없었으면은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 1인 창업도 좋고 1인 브랜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가 외주를 많이 주는 이유는 저는 스스로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려면은 그것도 잘하려면 혼자서는 저는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뭐 훌륭하신 분들이나 믿을 만한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응원해주는 분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뭐 어떤 비즈니스 모임, 커뮤니티 정말 여러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참여해봤지만 인사이터라는 곳에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금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어떤 뭐 응원이나 위로가 돼주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와 비슷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의 길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떤 단계별로 도움을 받거나 단계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길이 보이는 느낌이랄까 인사이터를 그래서 조금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주말마다 와야 되고, 거기서 토론을 해야 되고, 남들 놀 때,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제가 13기수, 14기수를 연속으로 한 거는, 그 놀지 못한 아쉬움보다 그 얻어가는 플러스 알파가 더 커요. 저 기준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한 3년 반 동안 거의 뭐 2주에 한 번은 항상 왔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정말 단계별로 내 인생에서 단계별로 배울 점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저는 인사이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들립니다. 이거 하트 모양 같으신가요? 아니요. 하트입니다. 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짜고 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저한테는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를 하실까 조마조마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긴 말하면 제 스스로 너무 민망하니까 상호님이 근데 뭐 13번, 14번 연속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짧게나마 이제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저는 패션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패션 브랜드를 창업하시려는 분들 혹은 1인 기업가로서 이제 막 예비 창업가로서 혹은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이. 그래서 그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뭐 패션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고 오고 싶은 분들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옛날에는 약간 아티스트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뭐 브랜드이기 전에 비즈니스고 비즈니스 이전에 장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매출을 내고 뭔가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그런 어떤 내가 예쁜 걸 만들고 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가 끝이 아니라 그건 정말 하나의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제대로 배우려면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지식 더하기 어떤 사람들의 경험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진짜 좋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당당하게 물어도 보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그게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혼자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상우님의 어떤 큰 생각과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잘 얼라인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공감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실수했던 것들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너무 이해가 되고 굳이 시행착오로 걸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창업가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하우스 오브 낭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메가 패션 브랜드가 돼요. 그리고 네. 문화적으로 리딩하는 기업이 있으면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 네, 하시지 말고 그때는 2차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죠. 저희 이거 박제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디 너무 응원하는 브랜드로서 하우스 오브 낭만이 건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